오늘 우리 사장님께는 엔텔레콤 프리젠테이션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만졌어요. 계속 이제 하면서 만졌는데 오늘 들어보시면 아마 2025년도가 그냥 우리 사람들 인생에 굉장한 한 해가 될 겁니다. 2025년도가. 그래서 제가 뭐 앞에 뭐 어떤 거 맡기지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사업 그 강의를 한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 회사는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법인 설립을 1999년 12월 8일 날 하고 2000년 1월 24일, 그 다음 달이죠. 그 다음 달 24일부터 KTF의 선물 요금제라는 상품을 단독으로 저희가 유통을 시켰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몇 년 지났어요? 25년이 됐습니다. 그죠? 한 회사가 25년 동안 별일 없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검증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누적 회원수 300만 명이고요. 설립일이 12월 8일인데 제가 이 설립일을 보고 나서부터 처음 봤을 때 이 사업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일이 12월 8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력생이라 가지고 엊그저께 음력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도 같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직영영업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 있었냐면은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었고 지금은 수원에 있습니다. 물류센터 안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셀린바이오라는 R&D 센터가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기수표 배양액이라든지 다양한 특허 물질들을 셀린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은 MVC라는 게 뭐냐면은 엠보임 잉글리시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품들 7가지 상품들 중에 두 번째 나왔던 게 엠보임이죠. 그 상품을 지금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 교육 상품이기 때문에 세부하고 마닐라에 센터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한 180명 정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 달에 한 5,000명 정도가 지금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회원이 운영하는 센터가 전국에 70여 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직접 판매 협회의 부회장사이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출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OTC의 NR 커뮤니케이션과 셀린바이오가 상장이 되어 있다. 아까 보셨다시피 7가지 그 상품군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알뜰폰 이동통신, 엔텔레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게 저희의 근간이죠. 주력이죠, 주력.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25년 동안 별 문제 없이 계속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통신 상품의 특징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사장님들이 밖에 나가시면 핸드폰은 안 쓰는 사람 찾기 힘들죠? 네. 다 쓰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한 사람이 두세, 세대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상품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중에 통신인데요. 이 상품들은 다 국가에서 합니다. 그죠? 국가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 개인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통신 중에서 이동통신만 우리 개인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죠. 기회가 왔다는 거죠. 세 번째는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동으로 팔리는 상품입니다. 기본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사장님들이 안 쓰셔도 나가죠. 그죠?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안 쓰셔도 나갑니다. 그냥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연금성 권리소득을 보장받는 자산취득 사업이다. 자산취득.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요새 챗GPT 아시죠? 저는 요새는 네이버에 검색하는 바로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가 다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똑같이 챗GPT에다 쓰시면 요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 핸드폰 개통수가 몇 대냐? 2023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7천만 대가 돼 있답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7천만 대가 돼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몇 대씩 쓴다고요? 두세 대씩 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봤습니다. 알뜰폰 개통자. 저희가 이제 알뜰폰 회사잖아요. 그래서 알뜰폰 개통자 수는 얼마냐 물어봤더니 2024년 10월 기준으로 1,585만 명이랍니다. 7천만 대 중에서 처음에 산정하니까 몇 프로 들어온 거예요? 한 20%? 그래 한 20%? 20% 좀 더 많나요? 그렇게 좀 넘어가는 상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봤습니다. 선불폰 사용자 수는 우리가 선불폰을 주력을 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24년 2월 기준으로 195만 명, 2023년에는 300만 명이었어요. 2023년에는 왜 이렇게 유동이 되느냐? 선불폰을 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후불 쓰다가 선불로 갔다가 다시 선불해서 다시 후불로 또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지금 추세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왜 증가하고 있을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못 벌다 보니까 통신요금을 못 내게 돼서 그래서 다시 선불폰으로 또 넘어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024년 2통 3사 LG, SK, KT, LG가 이 정도 매출을 올렸대요. 그래서 1년에 얼마 벌었는가 봤더니 58조를 벌었답니다. 이거는 기획값 뺀 거예요. 이 통사는 요금만 갖고 수익을 하지 않습니까? 요금만 58조가 지금 거쳤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쓰심으로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엄청난 크기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 통신 상품의 수혜자는요, SKT, KT, LG 플러스 3개사가 통신 상품의 수혜자인데 얘네들 말고 이 회사는 당연히 만들어냈으니까는 당연히 제조사니까 하는 거고 유통을 시켰던 이분들이 또 돈을 벌어갔어요. 통신 대리점. 그래서 어떤 돈을 벌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이제 핸드폰을 개통을 하시려고 통신사에다 연락하면 개통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법으로 돼 있어요. 근처에 있는 판매점이나 대리점 가가지고 개통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통신대리점 찾아가겠죠. 그러면 대리점에서 이분의 정보를 가지고 통신사에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중개해주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비스 연결,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쓰고 돈을 내죠. 통신사에 이렇게 돈을 내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모르게 관리 수수료 약 7%를 평균 4에서 5년 주는 이면 계약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혹시 계약하라고 들으신 분? 없으셨죠? 저도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근데 7%? 이분이 매월 5만원 납부한다고 봤을 때 7%면 얼마예요? 3,500원입니다. 3,500원. 근데 이 3,500원 하기 위해서 통신 대리점은 얼마의 대가를 치르느냐? 투자금을 3억에서 10억을 드려야 된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늘 이 사업 설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 다 들으셨어요? 그럼 뭐 이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 사업 설명회를 2006년도 2월 6일 날 들었어요. 2006년도 2월 6일 날. 이 사업을 광배동에서 이 사업 설명회 들었는데 그 강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님, 투자금 3억에서 10억 정도 있을 때 사장님 같으면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냐고. 그죠? 지금도 그때나,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 돈 있으면 뭐예요? 상가 사든지, 그죠? 건물 사가지고 임대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훨씬 낫지, 수익 구조가.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 통신 대리점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보는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림, 지겹죠? 아니에요? 볼 때마다 이거는 아주 신박한데요. 자, 한 건물에 두 친구가 퇴직을 하고 통닭집과 통신대리점 사업을 두 친구가 이제 나눠서 합니다. 통닭집은 한 1억 들여서 하면 되고요. 통신대리점 한 5억 들여서 한다고 치겠습니다. 첫 번째 달에 하루에 33마리를 튀기면 한 달에 한 1000마리 튀기죠. 한 마리당 3,500원 나왔다고 쳤을 때 1000마리를 튀기면 350만원 맞죠? 사람을 튀길 수 없고 통신대리점은 1000명이 갈 때 시킵니다. 하루에 33명.
하루에 33명 유치시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안 됐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1월 달부터 2025년 1월 달부터 이게 비스무리하게 가능한 시대가 도래된 거죠. 저희한테. 의사님들이 이 그림을 이거 옛날에 했던 거니까 이거 지금 안 돼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요금을 5만 원씩 내가지고 수수료 7% 받아가지고 3,500원. 그래서 350만 원을 봅니다. 첫 번째 달은 똑같죠? 누가 더 현명해요? 통닭집이 더 현명합니다. 두 번째 달에 또 1,000마리의 닭을 튀겼더니 350만 원. 두 번째 달에 통신대리점도 1,000명의 닭을 시켰더니 350만 원. 비교할 일이 없겠죠? 똑같으면. 자, 그래서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두 번째 달에 350만 원일까요?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달 1,000명이 써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얼마라고요? 7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달에 또 똑같이 1,000마리의 닭을 튀겼더니 여기는 통닭집은 350만 원이지만 통신대리점은 똑같이 1,000마리 됐어요. 1,000명의 갈비살을 위치시켰더니 350만 원만 벌어야 되는데 얼마 번다고요? 1,050만 원을 벌더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10달 동안 갔더니 10번째 달에는 통닭집은 여전히 350만 원밖에 못 벌지만 통신대리점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의 돈을 벌더라는 거죠. 벌더라는 거죠. 이런 수익 구조 뭐라고 해요? 누적 수익 구조라고 합니다. 누적 수익 구조. 혹시 의사님들 상식적으로 이런 수익 구조 보신 적 있어요? 자, 내가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주는 회사를 들어갔어. 한 달 동안 일했더니 월급 100만 원 줬어요. 두 번째 달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200만 원을 줘. 세 번째 달에 또 똑같은 일을 했는데 300만 원을 줘. 그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들이 어떤 가게를 차렸어요.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이 비슷해가지고 첫 번째 달에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어. 두 번째 달에도 똑같은 비슷한 크게 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또 두 번째 달에 1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200만 원 버는 그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럼 통닭집 같은 건 뭐라고 해요? 단순 수익 구조다 그냥. 단순 수익 구조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듣고는 그냥 그랬어요. 이건 정보니까 대단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괜찮은 정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11번째 달에 일어난 일을 보고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도 아마 11번째 달에 일어난 일을 보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통닭집 사장님 친구잖아요. 이런 돈을 번다는 걸 들었어.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기뻤을까요? 혈압 올라가서 쓰러져.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한 달 동안 쉬래. 한 달 동안 문 안 열었을 때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런 얘기 듣고 친구가 쓰러졌다니까 병문안 한번 갔다가 그래 나도 문 닫을게. 한 달 동안 문 닫고 해외여행 갑니다. 갔다가 인천공항 들어와가지고 ATM기에다 통장 밀어넣었더니 돈이 얼마 들어와요? 3,500만 원 들어오더라. 왜요? 첫 번째 달부터 10번째 달까지 본 이 10,000명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본인들 필요해서 써야 안 써요?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수익 구조 뭐라고 그래요? 권리 수익 구조. 저런 통닭집 같은 수익 구조는 노동 수익 구조. 자, 사장님께서 만약에 일을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통닭집이 1번, 통신대리점이 2번. 어느 일 하시겠어요? 1번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도 일이라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아? 이분 땀 흘려서 열심히 일 안 했어요? 했어요. 똑같이. 대신 이분은 누적이 된 거지. 그리고 그 권리를 몇 년 동안 보장받는다고요? 4에서 5년 동안 10% 받는 보장을 받아놨다는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두발 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13년 동안 대한민국 육군 통신부사관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유로통신을 해가지고 이 그 부대의 전화기를 제가 배분을 해주고 이 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희 교환기를 거쳐가지고 외부하고 통화를 할 때 보스를 택해가지고 제가 돈 받으러 다녔어요. 하는 게 똑같죠? 그런데 이걸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해야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전역한 타임이라 1년 정도 그 군인들은 10년 이상 하면은 직보반이라는 게 있어요. 군인들은. 그래서 1년 동안은 뭐
그 직업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은 1년 동안 월급 줄 테니까 알아서 직업 그 다음 먹고 살 걸 찾아봐 하는 게 이제 직업 보도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1년 할 때 요 사업 설명을 드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저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 되게 아시는 분 와가지고 들으셨죠? 네. 저는 모르는 분한테 이거 들었어요. 좋은 사업 있다고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서울 명목동에 살았는데 명목동에서 짤래짤래 해가지고 방배동에 가가지고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하면서 제가 그때는 의정부 살았었는데 의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토요일만 귀가 지럽지 않을까요? 송원재 씨라는 분이 있는데 11년간 20만 명을 확보했대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 송원재라는 사람이 돈 있어가지고 아까 5억에서 몇억 들여가지고 대정을 냈어. 냈는데 되네? 그래서 뭘 했어요? 부산에 2개 더 되고 김해에 한 곳을 내가지고 총 4군데를 대리점 해놓고 대리점에다가 뭘 연결했다고요? 350개의 판매점을 쫙 연결해가지고 판매점끼리 예를 들어서 여기서 SK 쓴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고 저기서 SK 쓴다는 사람이 이렇게 연결하고 해가지고 한 개 월 수수료로 얼마 받았다고요? 4억 3천만 원 받아요. 연봉도 4억 3천 큰 돈이죠. 엄청난 돈인데 월로 그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보는데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표시했을까 봤더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 송원재 씨 아들이에요. 재욱 씨, 송재욱이지. 송재욱 씨가 이 렉스텔레콤의 전무래. 집안이 다 해먹고 있는 거죠 지금. 아빠가 해먹고 아들이 다 전무해먹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20만 명 돌파한 비결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멘트먼을 관리하고 불만이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했대. 뭘 해줬다는 거예요? AS를 해줬다는 거죠. 뭔가 불만이 있으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입시킨 사람을 끝까지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 자, 엔텔레콤의 경쟁력. 엔텔레콤은요, 선그룹을 통합대리점입니다. 선물 처음, 여기 오셔가지고 선물 처음 드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뭐야? 미리 돈을 내? 조건이 없는 선물이 오는데. 왜 미리 돈을 내? 왜 미리 돈을 낼까요? 이해 때문에 미리 돈을 내요. 좀 크게 좀 해주시겠어요? 소리. 안 커지나요? 잘 들어보면 잘 안 들려요, 그죠? 잘 들어보면 잘 안 들리고 보시기만 돼요. 휴대전화 요금 미납이 250 숫자 약해. 250억 원이 연체가 미납되고 그걸 또 연체를 해가지고 그런데 연체하는 사람들이 38%가 20대, 30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선불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불편하겠죠. 나라도 불편하고 회사도 불편하고. 그래서 선불요금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1월 24일부터 KTF에서 처음으로 저희하고 손을 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게 쭉 이어져 와가지고 25년 동안 온 거고 그 중에 알뜰폰이 나오면서 수많은 선불폰 업체들이 또 생겼었다가 어떤 일이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됐어요? 그 사람이 돈을 못 냈어요.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미납이죠. 미납이 됐는데 또 못 냈으면 어떻게 돼요? 연체가 되죠. 연체가 된 다음에 그래도 돈을 만약에 갚으면 못 갚으면 신용불량이 되죠.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신용을 회복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회복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파산하든지 개인회생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외국인 이 모든 분들이 후불에서 개통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선불에서는 모두 개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불요금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돼요? 아까 2023년도에는 300만 명이었는데 2024년 되니까 190만 명이 또 줄었다가 지금 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사장님들한테 가입자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뭐만 잘하면? 홍보만 잘하면. 선불폰 시장의 변화가 뭐였냐면은 자, 선불폰은요. 우리하고 2025 저희가 이제 독점하고 오다가 알뜰폰 나오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선불을 시작했어요. 다 뭐 헬자 써 있는 건 뭔지 알겠죠. 푸 뭔지 알겠죠. 많이 알겠죠. 근데 이 업체들 지금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다 없어졌어. 어디 갔어요? 망했어요. 근데 얘만 살았어. 얘만. 엔텔레콤만. 왜 살았을까요? 제가 있기 때문에 살았죠. 엔텔레콤 생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선불 요금제로 우리가 선점을 했어요. 선점했다는 게 뭐예요?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아무리 치고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우리보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독점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터넷 네이버에다가 선불폰만 치면 뭐가 나와요? 엔텔레콤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엔텔레콤을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심지어는 엔텔레콤을 찾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소 등록해놨더니 엔텔레콤을 찾아서 들어와. 그리고 1인 평균 객대가가 3만원 이상이에요. 원래 선불폰은 아까도 봤듯이 미납한 사람들이 연체되고 나서 통신불량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쓰겠어요? 무제한 요금제 쓰겠어요? 아니죠. 10,000원, 20,000원짜리 이런 거 쓰겠죠. 그래서 객단가가 낮아요.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2006년 2월 6일부터 핸드폰을 선불폰을 썼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10,000원씩 넣어가셨을까요? 아니죠. 뭐 그때 당시에 굉장히 괜찮던 요금제를 했었겠죠. 이제 무제한 요금제 나니까 무제한 요금제 넘어갔겠죠. 그래서 객단가가 3만원 이상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3만원 이상 쓰고 계시죠? 네. 혹시 안 쓰신 분들 아직까지 안 쓰신 분 있어요? 눈치 보고 드시면 안 돼요. 그죠? 세 번째, 평균 사용기가 3년 이상이에요. 저 같아도 벌써 지금 2006년부터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한 10년 이상 쓰고 계신 분들 많죠? 저희 어머니도 모토으로 바꾸셔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자, 충성 소비자를 확보했다. 왜 충성 소비자예요? 이걸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충성 소비자.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와가지고 야, 요번에 이렇게 저것다 풀렸다는 거, 이거 제트 풀립이라는 거, 이거 줄 테니까는 공짜로 넘어와. 그럼 저 같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공짜는. 넘어갔다가 한 6개월 있다 다시 오면 되지. 그렇죠? 하지만 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그저 대리점에 소속돼가지고 핸드폰 요금 쓰진 않겠죠. 최대한 낮춰가지고 막 하다가 한 6개월 버티다가 넘어오겠지.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충성 소비자, 사업자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엔텔레콤이 생겨났다. 그래서 선불 요금 시장을 독점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뭐냐면 경쟁력 있는 후불 요금제. 저희가 후불 요금제가 있었어요. 근데 경쟁력 있는 후불 요금제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1월 2일부터 경쟁력 있는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엠플랫폼 얘기 들으셨죠? 사장님들. 엠플랫폼을 가입을 하셔야지, 엠플랫폼을 분양을 받으셔야지 이 요금제들을 쓸 수 있어요. K망 요금제 4종, L망 요금제 4종에서 총 8종이 지금 풀렸는데 앞으로 더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더 만들어지겠죠? 여기서도 지금 기가 막힌 요금제인데 더 많이 풀리겠죠? 보세요. 자, 음성하고 문자 기본 제공이 뭐예요? 무제한이라는 얘기예요. 무제한이라는 얘기가 사실 없대요. 기본 제공이 뭐냐면은 음성은 하루에 뭐 몇백 분 이상 쓰면 그때부터 가공되는데 그 정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 다음에 문자도 하루에 몇백 건 그 정도 쓰는 사람은 스패머래요. 그 이상 쓰는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가 영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KT 요금 쓰게 할 때 가장 문제가 저 문제죠. 그래서 저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L방 넘기잖아요. 저게 뭐예요? 1588